실제로 그들이 하는 습관에 새로울 게 없고요. 다만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20대 때 연봉 1억을 못 가지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원히 도태된다. 예를 들면 강남에 아파트 살려면 뭐 연봉 1억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하지만 20대가 꼭 연봉이 1억이 있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전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처럼 맞습니다. 경향성은 있어요. 초등학교 때 두각을 나타낸 친구들이 끝까지 잘 갈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잘 하다가도 다쳐서 꼬꾸라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반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는 초반에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그런 친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학습 습관 세팅을 잘해서 시간을 묵묵히 이겨서 뭐 완성이 되면 그거는 견고하게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맞습니다. 확률의 이슈는 있겠지만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부적인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원인은요. 이게 중학교 수학은요. 풀이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개념을 모르거나 적당히 이 문제를 잘 못 풀어도 답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원래 스크래치가 조금씩 났는데 중학교 때 내신은 그게 티가 안 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답 자체가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찍을 수가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본래 실력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실력이 중학교 때 티가 안 나다가 고등학교 때 티가 난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적으로는요. 이게 평가 구조의 이슈인데요. 중학교 때는요. 절대평가를 해요.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학생들이 A등급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냉정하게 상대평가로 상위 4%만 1등급을 주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비율에 의해서 이제 등급을 나누게 되니까 나는 중학교 때 A만 받았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3등급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확률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이 학부모님들의 목표는 이제 대입보다는 고입에 포커스가 많이 내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가면 좋은 대학교를 갈 확률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학군지에 있는 분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그래도 여유가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수단이나 뭐 예를 들면 수업료나 이런 여유들이 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입이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럼 중학교 때 성적이 나와야 되고 중학교 때 성적이 안전하게 나오려면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중학교 때 성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초등학교 언제부터 시작을 할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생각해 보시면 6학년 때는 좀 빠듯하고요. 5학년 때 시작하면 적절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5학년 때 이제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는 좀 더 이런 트렌드들이 보이니까 그럼 좀 더 일찍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일찍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4학년 혹은 3학년 이렇게 좀 더 앞에 학년에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 설정을 잘 못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학습 습관의 관점에서 어떤 습관으로 시작하든 제일 중요한 건 성공 경험입니다. 내가 이런 습관을 해봤고 내가 잘 되네? 나는 좀 더 뭔가 할 수 있는가 봐 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게 되면 그 자기 효능감으로 다른 과목에 그 힘을 쏟을 수 있으면 그 과목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습 습관을 시작할 때 꼭 어떤 걸로 하세요 라고 특정 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습관의 퀄리티가 낮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습관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습관의 퀄리티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 잘 보시면 굉장히 많고 다양한 것들을 애매한 퀄리티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게 문제인 건데 그렇게 되면 과목 수를 줄이고 그 활동의 완성도를 높인다면 그게 설령 아무거나여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공부를 잘하는 예를 들면 예습 복습, 필기 습관 이런 것들로 수렴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활동의 완성도에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시면 좀 더 허무할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문제집 풀기고요. 두 번째는 독서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노트 정리고요. 네 번째는 영어 단어 외우기고요. 다섯 번째는 하루에 자기가 잘했던 일을 쓰는 프라이드 월이고요. 여섯 번째는요, 플래너 쓰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오나요? 별로 새로울 게 없죠. 실제로 그들이 하는 습관은 새로울 게 없고요. 다만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친구들, 예를 들어 플래너 쓰기라고 하면요, 매일 아침에 쓰기로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걸 2달 동안 매일 아침에 계속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을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하는 게 특별한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똑같은 플래너를 쓰더라도 학생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 플래너를 쓰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습관이라도 학생에 맞춰서 얼마나 나에게 최적화를 하는가가 승부인 거지, 어떤 습관을 하느냐는 생각보다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요, 가장 크게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상대적인 나의 위치가 내려갑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을 하시죠?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이 친구가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30점 받으니까 50점 받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50점을 받아요? 60점을 받아요? 괜찮죠. 근데 60점과 70점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100점을 받는 애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 무슨 느낌이 오냐면, 0점에서 50점 올릴 때는 50의 노력을 하면 되지만 50점에서 100을 올릴 때는 500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타가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좌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서울대를 가고 카이스트를 가서 오히려 더 크게 좌절하는 이유가 바로 그 기준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아진 기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위를 보지 말고 밑을 보고 묵묵히 그 자기의 학습 습관을 유지하면서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은요, 어차피 이번 생에는 그 친구랑 싸워서 걔보다 내가 머리가 빨라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3년 하고 그만둘 걸 내가 5년 하고 6년 하면 그 경험치를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서 성취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